안녕하세요. 한방의 임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삼친할배 이종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9번째 9번 남성 난임 반신욕은 정자활동성에 좋다는 내용이었고, 그렇죠. 반신욕을 해서 열을 가하는 거는 정자의 활동성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 지나친 이런 이제 열 자극들은 기형정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고, 이 댓글도 여기 많이 달려 있네요. 아이디가 이제 서정은님은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손발은 따뜻한데 배를 만지면 배가 차가워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거를 좀 영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가을에 오시겠다.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좀 있으면 오시겠네요. 하여튼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진료하면서 이거를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배가 차가워. 배가 냉해. 손발도 냉해. 그 배를 만지면은 배가 차니까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배가 냉하다고 배에 막 찜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자궁이나 이런 난소, 우리 몸의 그 대사, 효소의 대사, 그러니까 단백질 대사거든요. 대사는 체온이,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이제 37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37도를 기준으로 30도가 있고 뭐 40도가 있다. 그러니까 X축 Y축. 그러니까 37도에서 가장 뭔가 활동을 잘 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낮거나 온도가 올라도 안 돼요. 그래서 찜질을 가한다. 찜질팩 이런 거 보통 뭐 4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효소라는 단백질들이 일을 잘 못하겠구나. 당연히 이게 또 너무 차가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라는 거는 37도 온도는 그러니까 만지면 미지근한 온도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온도, 이게 이제 이런 온도지. 그래서 목욕탕물가 들어가 보면은 40도, 41도 되면은 따끈따끈하고 뭐 뜨겁잖아요. 근데 목욕탕물이 37도다. 들어가 보면 막 서늘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온도. 그래서 뜨거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만지는 부분이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백가죽은 차가워요, 원래. 그래서 그 손발도 차가울 수도 있고 배도 차가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부에서 그 자궁이나 난소가 정상적인 대사를 하고 있다면은 임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손발도 차가운데 임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생식 관련된 그런 대사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신해서 볼 때는 백가죽의 온도가 뭐 뜨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궁이나 난소의 생식 능력 관련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가, 그 부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신 준비한다, 배찜질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한방에 임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이렇게 눌러줘. 이종훈 원장의 한방의 임신. 자, 요거는 이제 10번째. 그러니까 산후조리는 땀을 빼야지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땀을 막 빼버리면은, 땀을 빼면은 그러니까 온도 조절 능력이 오히려 이제 열이 있기 때문에 열 빼기 위해서 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이 나중에 더 이게 차가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땀 많이 빼고 나면 몸이 냉해지니까 출산할 때 일부러 땀 빼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댓글 보면은 그 이분이 이제 글 남긴 게 습관성 유산 후 몸 관리에 대해 알고 싶다.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승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습관성 유산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이런 결과를 일으키니까, 이 검사를 그러니까 3번 이상 이제 유산이 반복됐다면은 이 부분에 검사를 이제 자세히 하고 있으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인지, 이게 뭐 면역 문제인지 혈관을 그러니까 혈액 흐름 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난소의 기능의 문제인지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니까 그건 한번 검사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유산 후 산후 조리가 필요한가? 뭐 당연히 이제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산후를 적극 좀 해보자. 이제 그 얘기였는데 소리님 이분이 이제 유산인데 하루밖에 없었다. 관리에 신경 쓸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게 몸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을 일으키고 어떤 분들은 막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그래서 쉴 때 좀 푹 쉬면 좋은데 그러니까 막 바쁘다 보니까 막 하루 쉬고 막 그 다음 일상생활 복귀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럴 때 좀 최소한 일주일, 길면 2주일 그렇게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 정명희님이 하여튼 좋은 질문을 했네요. 유산 후 나팔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뭐 점액이 잘 안 나온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는 뭐 3개월을 하는 게 좋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네요. 그러니까 유산을 하게 되면은 자궁 내에서 어혈 같은 찌꺼기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찌꺼기들을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처리를 해내잖아요. 청소부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궁이 있고 이런 난관이 있으면은 찌꺼기들이 조금 이런 데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백혈구들이 잘 청소를 해내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간혹 이런 부분이 청소가 안 됐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있긴 하죠. 그래서 흔한 건 아니지만은 막 100% 없다 그렇게는 뭐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점액의 문제. 배란기 때 점액은 자궁 내에서 나오니까 뭐 이게 점액을 못 봤다 해서 이게 난관의 문제겠다 그거랑은 이제 관련 없는 얘기죠. 다만 이제 유산 후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은 자궁도 이런 배란기 때 점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기능적 문제잖아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액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점액이 많이 나와서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이 나오는데 밖으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 후 다음 임신 시도 이거는 보통은 이제 월경을 한 번, 2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시도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임신이 너무 안 됐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임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유산이 됐다. 그런 경우는 그 다음 임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생리 한 번 하고 나서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20대면 상관없는데 40대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제 난소균이 떨어지니까 굳이 막 3개월, 6개월씩 기다릴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유산 후 임신 시도하는 거는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의 문제니까 뭐 이게 3개월을 해라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리고 월경만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 시도하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시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댓글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제 설명을 이제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해결이 됐다 그리고 만족하신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